반대의 상황을 대비하라. 시간은 큰 변혁을 가져오며 세상사란 원래부터 더덥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어떤 경우에도 그 반대의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행복할 때는 불행을, 우정이 꽃필 때는 저기를, 맑은 날엔 구름 낀 하늘을, 사랑할 때는 증오를 떠올려야 한다. 또 신뢰를 가지고 마음을 열 때는 배신당해 후회하는 상황까지 미리 계산해 두어야 한다. 항상 현재와 상반되는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두라. 아침 시간을 활용하라. 아침을 소중히 여긴다. 아침은 정신적이건 육체적이건 뭔가를 하기에 예외 없이 적합한 시간이다. 하루를 인생에 빗댄다면 아침은 청춘시대다. 모든 것이 활기차고 상쾌하며 무엇을 해도 마음먹은 대로 잘 풀린다. 의욕이 넘쳐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시간대가 바로 아침이다. 이 귀중한 아침 시간을 늦잠으로 낭비하거나 하찮은 일 또는 잡담으로 허비해서는 안 된다. 인생의 핵심이자 신성한 존재인 아침을 소중히 대하라. 재물은 오히려 행복을 해친다. 재물이란 엄밀히 말하자면 과도하게 넘쳐나는 사치다.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행복한 경우는 거의 없다. 오히려 진정한 의미의 교양이나 지식이 세상에 턱없이 부족하고 또 지적인 직업에 걸맞는 흥미를 못 느껴 불행하다고 느끼는 부자들이 허다하다.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도 이상의 재산이 결코 행복을 더해주지 않는다. 재산이 많으면 오히려 행복에 방해가 된다. 재산을 지키는 데는 엄청난 불안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행복은 주관적인 요소로 결정된다. 시장이 최고의 반찬이다. 젊은이와 노인은 서로 마음이 통하지 않는다 등의 말이 있다. 인생의 행복과 기쁨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 주관적인 요소로 결정됨을 증명하는 말들이다. 이러한 진리는 평범한 사람에게는 물론 천재나 성인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주관적인 것의 중요성은 객관적인 것과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항상 일상적으로 체험한다. 건강은 다른 어떤 축복에 비할 바가 못 된다는 사실도 그렇다. 병약한 임금님보다 건강한 거지가 더 행복하지 않겠는가? 체력은 곧 삶의 활력이 된다. 삶의 활력, 더 나아가 행복의 기초가 되는 것은 체력이다. 행복해지는데 으뜸으로 필수적인 요소는 건강이고 그 다음으로는 마음고생하지 않고 독립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명예, 사치, 지위, 명성 따위에 큰 가치를 두는 사람도 적지 않지만 그런 것들은 체력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 그런 것들이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인 체력을 대체하지도 못한다. 좀 더 본질적 요소를 위해 필요하다면 주저없이 희생해야 할 것이 바로 명예 같은 것들이다. 사람의 운은 변해도 인격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의 인격에는 고결한 성품, 똑똑한 사고, 기쁨으로 가득 찬 인품, 밝은 심성, 건강하고 건전한 몸이 포함된다.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는 그것들은 개인에게 주어진 축복이며 행복을 위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요소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 개인 또는 사회적으로 억울한 비판을 받고 누군가의 잘못된 말과 글로 오해가 확산되고 그렇게 왜곡된 진실들이 신속히 바로 잡히지 않다 하더라도 결코 절망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다. 진실은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진실이 밝혀질 날은 꼭 온다는 믿음으로 마음을 가다듬어라. 물론 사안에 따라 진실이 바로잡히는데 걸리는 시간은 다르다. 진실을 일찍 깨닫는 사람은 비교적 총명한 사람들 뿐이겠으나 언젠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날이 올 것이다. 인간은 그저 한심한 존재이다. 인간이 끊임없이 노력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숱한 어려움과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얻으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타인으로부터의 좋은 평가다. 잘했다는 칭찬을 받고 유능하다는 인정을 받기 위해 대부분의 노력을 소모한다. 사회적 지위, 칭호, 훈장을 받으려는 노력은 물론이거니와 재산을 늘리고 심지어는 학문과 예술에 쏟아붓는 노력까지 그 모든 게 궁극적으로는 사회적인 존경을 얻으려는 것이다.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 알겠는가?
한심하기 그지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다. 자신의 재능에 몰두하라.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뻔뻔하고 무모하다. 그런 사람들 틈에서 살아남으려면 남보다 조금이라도 뛰어난 점을 발견하여 이를 자신의 장점으로 인식해야 한다. 더불어 그 장점이 묻혀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거기에서 한시도 눈을 떼서는 안 된다. 자신의 처지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은 자신이 받은 재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뿐이다. 자신의 재능에 어울리는 인생의 목적을 추구하고 자신에게 딱 맞는 완전함을 향해 정진하며 재능을 발달시킬 수 있는 지위, 직업, 생활 방식 등을 선택해야 한다. 현명함과 교양을 유지하라. 누군가에게 모욕당했을 때 당황해하며 상대의 평판에 흠집을 내고 자신에 대한 험담을 수습하려고 흥분하는 태도는 자신감이 없다는 증거다.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면 어떤 모욕을 당해도 전혀 신경 쓸 게 없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타오르더라도 있는 힘을 다해 현명함과 교양을 유지하도록 하라. 가장된 평정이라 해도 적어도 분노만큼은 감출 수 있을 것이다. 일기를 써라. 어떤 일이나 상황에서 자신이 어떻게 말했고 대처했는지 기억해두는 것이 좋다. 자신의 행동과 발언은 어떤 일이나 상황의 결과이고 그것에 대한 느낌이며 그 일의 중요성을 측정하는 척도가 된다. 인생의 주요 길목에서 그때그때 자신이 느끼거나 생각했던 것을 잘 기억해두라. 일기를 쓰는 것은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달렸다. 아무리 생활 환경이 다르더라도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공통된 요소가 존재한다. 작은 시골집에서건 궁전에서건 군인들 막사에서건 수도원에 서진 생활의 기본적인 요소는 다 똑같다. 주변 상황은 자신에게 맞게 바꾸면 되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건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날 수 있고 성공도 하겠지만 때로는 실패하는 일도 있다. 인생이랑 같은 재료로 만들어졌지만 색상과 형태는 다양한 과자가 나열돼 있는 빵집과 같다. 사람은 일을 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능력에 꼭 맞는 일을 해야 한다. 특별히 해야 할 일이 없다거나 정해진 활동 영역이 없는 사람은 지극히 불행하다 할 수 있다. 장기 휴가를 받았을 때 오히려 우울함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도 그런 이치 때문이다. 마땅히 의무라 할 만한 일이 없고 자신이 있어야 할 본토에서 강제로 쫓겨난 듯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두더지가 땅을 파헤치듯 노력하고 곤경에 맞서 싸우는 것이 인간의 태생적 특성이다. 인간은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능력을 본래 타고난다. 살면서 마주치는 어려움은 셀 수 없이 많고 이때 정면으로 도전해 싸우라고 그 능력이 주어진 것이다. 더 이상 싸울 게 없는 인간은 남아도는 힘을 주체하지 못해 노름이나 주색 잡기에 소비하고 만다. 아무런 목적도 없이 허튼 일에 능력을 허비하는 것이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지루함에 시달리기 때문이다. 지루함은 인간을 고민에 빠뜨리는 가장 원천적인 원인이다. 지루함의 희생자가 되기 쉬운 쪽은 높은 지위의 사람들과 부유한 사람들이다. 대개 인간은 평온하고 여유로운 시기가 찾아오면 바로 실증을 낸다. 놀이, 기분 전환, 취미 등등 뭔가 할 일을 찾아내지 못하면 우울함에 빠져들고 만다. 할 일이 없으면 가만히 있는 것조차 힘들다라는 말이 있다. 여가가 오히려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몸이 아프거나 슬픔에 빠져 있을 때는 고통 없고 자유롭던 시절을 돌아본다. 잃어버린 낙원, 소식이 끊긴 친구를 그리워하듯 한없이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리는 것이다. 하지만 힘이 넘치고 건강할 때도 그런 것들을 의식하라. 그러면 지금 이 시간을 좀 더 소중히 즐기게 될 것이다. 사교 생활의 첫째 조건은 서로 순용하고 서로를 속박하는 것이다. 사교 범위가 넓어질수록 개인의 삶은 형편없이 추락한다. 인간은 홀로 있을 때에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자와 다를 바 없다. 사실을 탐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는 잘못으로 이끄는 잘못된 의견도 연약한 지성도 아니다. 바로 선입견과 편견이다. 선입견과 편견이 거짓된 근거가 되어 진실 탐구를 방해한다. 편견이 가로막으면 육지로 향하는 선박은 역풍에 밀려
최상의 항로에서 밀려나고 티나 돈 역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한 사안에 대해 거듭 생각하다 보면 생각을 정리하거나 이해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감각이 무뎌지고 혼란에 빠지기 때문이다. 그러니 일단 거기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런 뒤에 다시 그 사안으로 돌아가면 확실하고 새로운 윤곽이 모습을 드러낸다. 일단 결정을 내려 일을 시작했다면 흐름을 살피며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미 결정된 사안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생각하거나 위험 가능성을 따지며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한번 내린 결정은 깨끗이 포기하고 더 이상 생각하지 말아야 하며 사전에 충분히 생각하고 검토했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일 필요가 있다. 기분과 생각을 조절하는 방법. 일반적으로 건강, 수면, 영양 상태, 기온, 날씨, 환경 등 다양한 외부 조건이 우리 기분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기분은 생각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 그래서 사물을 보는 시각이나 업무 수행 능력은 시간과 장소와 같은 외부 조건에 크게 좌우되는 것이다. 생각은 마치 작은 서랍에 집어넣듯 정리하도록 한다. 그리고 한 서랍을 열 때 다른 서랍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한 서랍만을 조심스럽게 연다면 무겁게 짓누르는 불안 때문에 현재의 작은 즐거움까지 모조리 사라져 버리거나 평안을 몽땅 빼앗겨 버리는 사태는 막을 수 있다. 반대로 다른 생각에 서랍까지 건드렸을 때는 한 가지 문제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다른 생각에 집중할 수가 없게 된다. 한 가지 일에만 마음을 온전히 빼앗겨 다른 일들을 모조리 소홀히 다루게 된다는 말이다. 쇼펜하우어는 19세기 독일에서 활동한 철학자이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행복을 찾는 행위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존재 방식, 즉 사고방식이나 성격, 품성이 확고하면 흔들림 없는 행복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자기 주관을 뚜렷이 세우고 자신으로부터 행복을 찾아내는 것. 그런 행복이야말로 소중히 간직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더불어 행복의 열쇠는 돈이나 명예 같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 있으므로 자신 안에 행복의 요소를 찾아내 행복지수를 높이라고 말했다. 외부 조건이 아닌 오직 나 자신이 어떤 것에 행복한지 내면을 돌아보자.